자, 전 강의에 이어서 이제 이 자바란 언어를 사용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객체가 가지는 아주 자바 객체가 가지는 그 굉장히 독특한 특성, 추상화라는 개념. 그 추상화를 한다면은 그 속에는 대부분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 개념과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추상화 개념 그리고 그 추상화라는 거는 레벨, 추상화 레벨에 따라서 그 이제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고 추상화 레벨이 낮아지면 굉장히 또 상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 폴리모르피즘이라는 건 구조를 유지하면서 어떤 객체에서 어떤 객체로 변환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모르피즘 개념에 그 이제 모노모르피즘과 그 폴리모르피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형 모노모르피즘은 1대1 대응하면서 변환하는 개념이지만 그 폴리모르피즘은 1대 다로 변환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매개 변수만 바꾸면서 동일한 이름의 그 메소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자바의 특성이었죠. C에서는 각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이름이 존재해야 되지만 얘는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면서도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형성을 가지는데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자바에서는 메소드 오브 오버로딩이라는 개념하고 메소드 오브 라이딩이라는 개념. 그래서 아까 동일한 다른 타입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그 메소드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자바에서는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메소드 오브 라이딩은 이제 상속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상속 배울 때 그때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이라는 개념을 했었죠. 상속은 그 여러 개의 다른 객체라 하더라도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특성을 굳이 또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상속해주는 그 객체의 모든 그 정적 속성, 동적 속성을 이 상속받는 객체가 다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만 필요한 것만 더 만들고 기본적인 거는 다 상속받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그 상속을 해주는 그 클래스를 우리가 그 슈퍼 클래스 혹은 그 부모 클래스라고 그러고 상속받는 클래스를 그 자식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바 객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뤘는데 뭐 이해가 혹시 안 간다든지 하면 다음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자바란 객체지향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하는데 이제 그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설명하는데 그럼 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추상화 레벨의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자바란 언어는 객체들을 생성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해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건 그러면서 메소드로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영이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작업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먼저 영희와 철수가 계산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 이런 작업과 영희와 철수가 사칙 연산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두 개의 작업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어느 게 더 구체적이죠? 밑에 게 더 구체적이죠. 위에 영희와 철수가 그냥 계산을 한다 이러면 그뭐 계산을 무슨 계산?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모호한 점을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영희와 철수가 계산하는 환경을 만들어 이러면은 뭘 갖고 계산을 해요?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밑에서 하면은 이제 영희와 철수가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게 애매모함이 윗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추상화 레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추상화를 너무 해버렸죠. 그러니까 고도의 추상화를 너무 높게 추상화 레벨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작업 환경 기술하는 게 단순화는 됐지만 애매모호한 점을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죠.
밑에 거는 조금 추상화 레벨을 낮췄죠. 낮춰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추상화 레벨의 차이가 레벨이 추상화 레벨을 높이게 되면은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앰비규이티라고 그러는데 이 애매모호함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단순해져요.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 다음에 추상화 레벨을 다운시키면은 이해도는 올라가요. 구체적으로 되니까. 그 대신에 구성은 복잡해지죠. 앰비규이티는 떨어지는 대신에 그 작업을 구성하는 컴플렉시티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작업을 위한 적절한 추상화 레벨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바로 하는 모든 작업은 객체를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그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작업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들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객체와 어떤 객체 사이에 메시지 전송을 통해야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객체들을 보면은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은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어떠한 객체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그 객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작업을 구성하는 객체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객체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텝 1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만 제대로 잘 찾으면 자바 프로그래밍의 50%는 거의 다 했다, 반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작업을 위한 환경 속에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객체들을 이제 찾게 되면은 내가 이런 객체, 이런 객체가 존재하더라 하는 객체들이 찾아내게 되면 이 객체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클래스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체라는 거는 하나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새우깡 있고 감자깡 있고 고구마깡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라면 있고 신라면 있고 농심라면 있다. 이런다고 했을 때 이거 다 다른 객체들입니다. 다른 객체들을 해서 내 작업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찾았는데 사실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이건 하나의 깡 종류의 클래스로 묶을 수 있어요. 즉 이 클래스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신라면, 농심라면도 라면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발견한 클래스 객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는 그 객체들로 그룹핑을 하는 이 과정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분류하게 되면 그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잡아내게 돼요. 객체는 10개지만 클래스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일 수도 있어요. 각 객체들이 전혀 공통적 특성이 없더라. 그러면 다 10개를 다 클래스로 잡아야 되는 그런 방법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객체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념적으로 내 작업의 공통 특성을 가지는 것들을 그룹화시켜서 분류를 시켜놓아서 클래스를 설정하면은 이제 거의 한 70%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반 이상은 끝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래스가 잡아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클래스 설계를 합니다.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클래스가 가지는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가지고 정적 특성을 가지고 상태를 얘기했죠. 그 정적 특성을 가지고 그 클래스가 어떤 필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클래스를 나타내는 정보에는 어떤 변수들이 정보를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변수를 잡아내요. 그 다음에 동적 특성은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얘가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메소드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필드를 잡아내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런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추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잡아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 이런 정적 특성 잡아내고 동적 특성 잡아내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그래야만 필드 수를 최소화시키고
메소드의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정적 필드와 이제 메소드가 잡혀서 각 클래스가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해야죠. 환경은 구축되는데 만약 사측 연산에서 이런 환경을 구축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테니까 덧셈을 할지 곱셈을 할지 뺄셈을 할지 나눗셈을 할지는 이제 영이나 철수가 하기 나름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연산 실행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연산 실행을 그 시킬 것이냐 하는 게 주체예요. 근데 그 속에다가 뭘 넣어줘요? 그런 주체가 실행 클래스가 된다고 그러죠. 그게 메인 메소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메인이 없는 나머지는 이제 API 클래스로서 독자적인 동작은 안 되지만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요청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그 서비스 해주는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생성을 해서 객체를 생성화시키는 내가 필요한 객체를 생성시키는 거죠. 즉 이런 객체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발견된 객체를 생성시키는 거죠. 이런 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작업 설정은 어떻게 보냐, 어떻게 사냐면 너무 이제 그 추상화를 랩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잡시다. 영희와 철수가 각자의 계산기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칙 연산은 나중에 잡아서 하자는 얘기죠. 실행 클래스를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스텝 안에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작업 환경이 단순한 작업이죠. 이 때문에 이때는 객체 잡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좀 복잡해지면 어떤 객체가 존재해야 될까 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명사를 가지고 잡아라. 객체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기술해 놓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장 중에서 단어 중에서 명사를 잡아내라. 명사들이 주로 객체가 된다. 그러면 이 작업 속에 존재하는 주체하고 대상들을 잡는데 주로 명사로 선정하라고 했죠. 뭐가 있냐? 영희가 있죠. 철수가 있죠. 각자의 계산기로 했으니까 영희 계산기가 있고 철수 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작이에요. 사실은 이 동작은 객체로 잡는 것보다는 나중에 실행 객체 속에 들어가는 메소드나 그 서비스 객체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객체에 들어갈 메소드 같은 자 동적 특성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네 개의 객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영희 객체, 그다음에 철수, 그다음에 영희 계산기, 철수 계산기 이런 게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게 마치면 이게 이제 용이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작업이 요 문장이 좀 복잡해지면 이걸 객체로 잡는가 말는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걸 잡는데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순한 걸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단계 2에서는 이렇게 잡은 객체들을 가지고 동일한 특성을 가진 어떤 객체들끼리 서로 그룹화 시키라고 그랬죠. 자 영희와 철수가 있고 영희 계산기와 철수 계산기가 있어요. 자 보면 영희와 철수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주체, 유저예요. 사용자. 그러니까 이들을 한 개의 클래스로 묶어서 한 개의 부류로 묶자는 얘기죠. 사용자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휴먼, 맨 해도 좋은데 계산기를 사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저라고 이름 짓자. 즉 사용자다. 계산기 사용자. 그래서 유저라고 이제 요거 나중에 계속 클래스 설정할 때 이제 이름 붙이는 거지만 계산기 사용자 그룹으로 하나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희 계산기, 철수 계산기 이거 다 계산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묶어서 하나의 계산기라고 캘큘레이터로서 그룹화 시킬 수 있겠죠. 계산에 필요한 도구.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크게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두 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유저 클래스와 캘큘레이터라고 하자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자는 얘기죠. 그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부류를 집단화시키면 반드시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저라고 하고 캘큘레이터라고 이름 붙이자. 그러면 이제 첫 단계, 두 단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70% 이상 자바로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거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 3단계에서는 이제 클래스 설계하는 거죠. 클래스 설계를 하는데 유저 클래스하고 캘큘레이터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유저 클래스와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이제 설계해야 되죠. 자, 그 첫 단계, 2단계 이제 객체를 발견해서 그 객체들을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것들끼리 분류를 해서 클래스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설계를 들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클래스 설계할 때 이 클래스 이름을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클래스가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그룹화 시켜 보니까 두 개가 존재하겠다라는 걸 판단했고 하나는 사용자, 사람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클래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클래스 설계라는 건 일단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는 거지만 이름은 이미 붙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잡아내는데 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러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그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도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추상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저 클래스에는 유저라는 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유저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이, 뭐 성별, 생년월일, 뭐 직업, 부모 이름, 주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상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름과 그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의 나이만 생각하자. 딱 잡자. 나머지는 제끼자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름과 성별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름과 생년월일 잡고 뭐 이름과 나이와 뭐 성별까지 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입니다. 그 내가 이걸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적 특성을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필드가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메소드도 많아져야 될 것 같아서 이름과 나이를 하나 잡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 필드를 잡은 거고 이제 필드에 보통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거 이제 name이라고 이제 붙이고 그걸 age라고 하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적 특성을 잡아야겠죠. 동적 특성을 잡을 때도 이 뭐 이름, 나이, 성별 이런 정적 속성을 많이 잡아놓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적 특성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추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적 특성을 초상화 해버리면은 이제 필드를 줄여버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동적 특성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름과 나이를 잡았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용자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이름을 알고 싶어요. 누가 사용자인지. 그러면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름 알기, get name 이거를 잡자니. 그다음 age가 있으니까 age도 그 얘가 몇 살인가 하고 몇 살 알고 싶을 때 그래서 get age라는 거를 나이 알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적 특성으로 잡자. 그다음에 이걸 생성을 할 때 사용자 클래스에서 사용자 이제 객체, 사용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건 누구 사용자 누구다. 그다음에 나이도 집어넣어 줘야 되죠. 나이를 집어넣어 줘야 이제 나이도 알게 되고 이름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지만 또 거기다가 처음에 set name 이름을 세팅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set age 나이를 세팅시켜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메소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동적 특성으로 잡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set name이나 set age는 그 꼭 그 동적 특성으로 안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즉 생성을 할 때 아예 초기화 시키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따로 이 동적 특성을 가지는 메소드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생성자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특별한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대문자 소문자 다 그대로 일치해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특별한 메소드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 호출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new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user라는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름은 이제 뭐죠?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타입은 스트링으로 잡겠죠. 이런 타입 결정해 줘야 돼요. 스트링 네임. 그다음에 나이는 인티저일 테니까 정수일 테니까 인티저 에이지. 이제 이렇게 필드 두 개를 잡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로는 뭐가 존재하냐면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존재하는데 getName을 얻게 되면 getName은 반환값으로 뭘 주게 되죠?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이름은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스트링을 반환으로 해준다. 스트링 타입을 반환으로 한다. 그 다음에 getAge 하면은 얘는 리턴으로 뭘 해주겠죠? 나이를 반환해 줄 테니까 나이는 정수일 테니까 인티저.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필드와 두 개의 메소드가 일단 존재한다. 그러면 setName과 setAge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생성자를 만들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 클래스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캘큘레이터 클래스. 그래서 유저 클래스를 이제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면은 유저라는 클래스에서는 필드 변수로서 네임하고 에이지를 갖게 되고 메소드 네임으로서 getName과 일단 getAge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 유저니까 유저라고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자바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은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클래스하고 그 클래스 이름 유저 그리고 이 퍼블릭은 이제 접근 지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클래스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클래스에서부터 생성된 객체를 누가 이 변수 뭐 스트링이나 네임이나 에이지 혹은 이런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즉 요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퍼블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아닌 외부의 모든 다른 클래스가 이 클래스 유저의 메소드나 필드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퍼블릭은 아무데나 다 오픈시켜 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그 키워드와 클래스 이름 그리고 이제 접근 지정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을 붙이든가 안 붙이든가 그냥 클래스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메인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반드시 퍼블릭을 붙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퍼블릭은 하나가 존재하게 돼요. 퍼블릭 클래스는 나중에 이제 보는데 자, 그다음에 메소드가 존재하니까 퍼블릭 요 메소드도 이제 퍼블릭이다. 아무나 다 액세스할 수 있다. 외부 객체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트링 getName 해가지고 return하고 name 요 name을 리턴해 줍니다. 그다음에 public int getAge에서 return age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int를 반환해 주는데 자, 그러면 생성할 때 이제 생성자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생성자는 몇 개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아무 메소드 내용이 없는 public user 이렇게 생성자를 해놓고 이름을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메소드 이름이. 그러면서 메소드 몸체는 비어 있죠. 아무것도 안 하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본 생성자 혹은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생성자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클래스 유저 요 생성자를 가지고 유저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 버리면 이름도 안 붙고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생성자가 있다. 유저하고 스트링 s 스트링을 받으면서 생성을 시키다 객체를. 근데 그 스트링 s를 이름에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생성을 하면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et name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생성하면서 이름을 세팅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미리 보면 new하고 user하고 여기에다가 0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매개 변수로서 이 생성자 매개 변수로 해서 스트링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받은 스트링을 이 필드 변수 네임에다가 세팅 시켜주면 이제 이 네임에 0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getName 하면 네임을 리턴해주면 0이가 리턴됩니다. 내가 여기서 근데 나이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넣었는데 또 하나 만든다면은
이렇게 생성자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public 하고 public user 하고 string s1 string int s2 int I 이렇게 만들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요 스트링 s는 name에다가 s를 세팅시켜주고 그 age에는 i를 세팅시켜주고 이러면 이 생성자를 하면은 이름과 나이를 동시에 요 필드 변수에다 저장시켜주죠.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get age 예를 들어서 그리고 public 여기다 이제 메소드에서 int get age 해가지고 여기다가 return age get age는 있네. get age는 있으니까 get age를 붙으면 이제 그때 age를 리턴 해주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get age 해봐야 age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생성하면서 나이를 세팅 안 해줬기 때문에 0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면서 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생성자를 하나 빼먹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이런 생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요 생성자 3개를 갖고 어떤 걸 가지고 이 객체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름만 세팅할 수도 있고 이름과 나이를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age까지 하려면 요걸 하나 더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사용자 클래스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제 캘큘레이터 클래스 계산기 클래스를 한번 보자. 자, 계산기 클래스 이름은 캘큘레이터라 잡고 근데 클래스니까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정적 속성은 자, 우리 계산기에서 어떤 계산기는 뭘 알게 되죠? 정적 특성은 이 계산기의 소유자. 계산기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 계산기가 누구 거냐라는 소유자 이름과 뭐 모델명, 뭐 만들어진 날짜, 뭐 컬러,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추상화를 뭐 메이커, 시리얼 넘버, 어디서 만들어진 이런 게 있겠지만 다 빼고 소유자 이름과 그 다음에 계산기가 계산을 하고 나면은 결과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과를 저장하는 저장소 이 두 개를 이제 다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이 두 개를 그 딱 필요한 거다라고 잡자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자 이름도 이제 이름 변수 이름을 필드 이름을 네임으로 잡고 이 필드 이름은 리절트라고 잡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적 특성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 동적 특성은 이제 정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이 기능인데 사칙 연산의 결과를 얻기. 사칙 연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거 사칙 연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 사칙 연산을 하니까 사칙 연산의 결과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썸을 합한 거를 리턴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이도 얻어요.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동작은 계산기가 해줘야 된다. 계산기가 한다는 얘기죠. 그 계산을 요청하는 건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키보드에 넣어서 요청을 하지만 실제 계산은 계산기가 하죠. 그래서 계산하는 동작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계산기인가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getName이라는 게 필요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캘큘레이터 클래스도 캘큘레이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갖게 됩니다. 아까 그 유저 클래스와 동일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구조는 이름과 result라는 그 필드 변수를 갖게 되고 메소드로는 getSum, getMulti, getDiff, getDivide, division, 그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5개의 메소드를 갖는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getName이 필요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이 계산기 소유자가 누구냐 해서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필드로서 그 소유자 그다음에 계산기 결과 저장할 저장소 이렇게 잡았죠. 자, 그래가지고 생성자 마찬가지로 2개를 넣었어요. 얘는 2개면 되죠. 그냥 디폴트 기본 생성자와 그 소유자를 세팅해주는
셋 네임을 안 하고 그냥 생성자로 그냥 생성하면서 소유자 이름을 세팅할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걸 알고 싶을 때 이제 네임을 리턴해줘. 요 네임을 리턴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생성하면서 이제 네임이 세팅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get 네임을 쓰기 위해서는 요 생성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get sum하고 int x, 인티저 계산기다. 그래서 두 개를 리절트에 저장해서 return result. 이제 요 리절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return result 하면 int를 반원해줘요. 얘는. 그 다음에 get diff 하면 두 개를 빼서 리절트에 저장해서 그 다음에 get multi, get division, divide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사실 분모가 0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뺐어요. 사실 자세한 거 하려면 그런 걸 해줘야 되죠. 자,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굳이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return x 플러스 y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리절트를 어떻게 돼요? 리절트 안 쓰죠. 그때는 이거를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필드 요거 네임 하나만 쓴다는 게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리절트 같은 것도 필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잡은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다 return x by return x 빼기 y 이러면 그냥 그 리절트 필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턴 직접 이걸 해버리고 리턴 직접 이걸 해버리면 그 이건 인트가 아니겠죠. 이거는 플로트로 한다든지 더블로 하겠죠. 정수가 리턴 안 될 테니까. 근데 정수로 리턴하면은 소수 잘라서 가니까 뭐 상관없어요. 목만 갈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리턴으로 직접 하겠다면 리턴이라는 거를 필드로 빼버려도 돼요. 그럼 결국 그 소유자 이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가 이렇게 설계됐어요. 그래서 사용자 클래스와 유저 클래스와 이제 나왔죠. 자, 그럼 마지막 단계 이제 클래스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에다가 메인을 넣을 거냐. 메인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합니다. 즉 작업 환경을 만들어요.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떤 객체들이 생성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실행한다. 실제 작업을 할 환경을 구축하고 작업을 하는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예요. 그래서 실행 클래스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즉 유저 클래스에서 실행을 할 거냐, 그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실행할 거냐, 아니면 계산기 캘큘레이터 클래스의 작업을 실행할 거냐. 근데 작업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키를 두드리고 계산을 하는 거고 계산기는 두드린 걸 받아서 걔는 요청을 받아서 그거 계산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의 실행 주체는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4개가 존재하는데 영이 철수, 영이 계산기, 철수 계산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4개가. 그래서 유저 클래스로부터 생성될 객체는 영이와 철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도 생성되는 객체도 반드시 이제 참조 변수인데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영희, 철수 이렇게 붙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로부터 생성될 객체는 영희 계산기, 영희 캘, 철수 계산기, 철수 캘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원래 처음에 잡았던 객체들 있죠. 그게 다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들이 생성될 것인가.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은 누가 주도할 것인가. 아까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실행 클래스라는. 실행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가 돼야 될까. 자, 그러면 실행 클래스 그 메인 메소드를 어디다 집어넣을 건가 하는 거예요. 어느 클래스에 집어넣을 건가. 그래서 실행 클래스를 설정해야 되는데 사칙 연산의 주체는 사용자예요. 그 사칙 연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건 사용자이기 때문에 유저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저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객체 생성을 해야 될 때 객체 생성은 아까 new라는 걸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된다고 그랬죠. 유저 클래스의 생성자를 유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생성을 하는데 유저 0이 유저 철수 아까처럼 또 생성자를 집어넣으면은 유저하고 0이 하고 뭐 17 이렇게 주면 0이하고 나이는 17로 세팅하겠죠. 그때 근데 여기선 이름만 받는 걸로 했죠. 그래서 0이 해갖고 생성을 하면 0이 객체가 하나 생성됐는데 걔는 유저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예요.
그 다음에 철수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유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면 그 객체 이름은 철수가 되면서 그 유저 클래스의 그로부터 생성된 객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캘큘레이터로부터는 이제 누구 캘큘레이터 소유자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 영이 캘이라고 영이 캘큘레이터라 해서 영이 캘을 집어서 캘큘레이터 클래스로부터 캘큘레이터 객체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래서 영이 계산기가 객체 생성되고 마찬가지로 철수 캘이란 철수 계산기 객체가 캘큘레이터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은 요 캘큘레이터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캘큘레이터 클래스는 API 클래스예요. 메인은 execution 클래스, 즉 실행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메인 메소드가 이제 아까 public static void main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죠. 메인 메소드는 요건 그냥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객체 이게 메인 메소드에서는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객체는 다 참조 변수로 잡힌다고 그랬죠. 우리가 참조 변수 배웠죠. 그 참조 변수로 다 선언해서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참조 변수 타입은 유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참조 변수의 개수는 무한하다고 그랬죠. 왜 생성되는 클래스마다 다 타입이 그 클래스가 다 타입이에요. 이 때문에 유저 타입의 이제 변수, 그게 참조 변수예요. 이거 뭐냐면 0이 철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캘큘레이터 타입, 캘큘레이터 클래스 타입의 그 변수로서는 0이 캘, 철수 캘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0이 뉴하면서 유저하면서 0일 만들면서 0이라는 데다가 이제 그 요 참조 변수만 만든 거고 0이로 그럼 0이는 0이라는 참조 변수가 하나 있고 나중에 이제 0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0이 객체가 만들어지죠. 이제 얘가 이걸 가르치게 돼요. 요렇게 new 하면서 생성하면서 마찬가지로 철수하면서 new 유저 철수하면 여기 이제 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속에는 이제 여기 철수라는 객체 참조 변수 있으면서 얘가 이걸 가르치죠. 그다음에 캘큘레이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0이 캘이란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0이 캘큘레이터라는 그 객체가 만들어지고 철수 캘에서 참조 변수가 잡히고 철수 계산기가 또 하나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된 0이라는 객체, 철수라는 객체 얘 속에 이제 new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래서 요게 메인 메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메인 메소드는 이제 실행 클래스가 유저가 된다고 그러죠. 유저 클래스. 그래서 유저 클래스에 요 메인 메소드를 넣어줘요. 캘큘레이터 클래스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즉 0이 객체, 철수 객체, 0이 캘, 철수 캘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각각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할 환경은 갖춰졌어요. 이제 그럼 계산을 해야 되죠. 그 이제 환경 갖춰진 게 이렇게 사용자 유저 클래스에서 0이라는 객체, 철수라는 유저 객체. 이건 다 유저 타입의 객체예요. 유저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캘큘레이터 클래스에서부터 0이 계산기, 철수 계산기라는 캘큘레이터 타입의 객체가 2개가 만들어져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이가 얘를 가르치고 철수가 얘를 이 속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0이라는 객체 속에는 아까처럼 유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생성자 메소드, set, getName, getAge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이 0이에서도 있고 철수에도 있고 0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메인은 없어요. 나머지 이제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와 메소드만 가지고 있지 메인 메소드는 없습니다. 실행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이제 0이가 계산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0이 계산기가 0이가 연산을 한다 그러면 0이 객체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메소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메소드 이제 계산 환경을 갖췄죠. 여기까지는 계산 환경을 갖추고 이제 계산을 필요한 걸 0이가 계산할 때 이제 0이 캘을 사용해서 이제 0이 그 참조 변수 이름 붙여주고 점 getSum 하고 25와 36을 더해달라 하고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즉 0이 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getSum을
사용해서 25와 36을 더해달라, 더한 결과를 리턴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객체 타입의 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할 때 요 닷을 씁니다. 덧들을 써가지고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 클래스가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의 참조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 잠깐 얘기했는데 클래스 멤버인 경우는 클래스 이름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 멤버는 없으니까 객체 타입의 그 지금 이름 지어진 거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객체 이제 영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시스템.out.println에서 영이 계산기 합은 영이 썸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클래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그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다 하려면 여기서는 요 메인을 이제 늘려버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그 아까 요거 두 줄을 요 메인 메소드에다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에다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객체가 4개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계산은 누구만 하고 있어요? 영이만 계산하는 거예요. 영이 계산기만 써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또 추가해서 철수가 계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때는 철수 계산기를 쓰는 거고 요 때는 영이 계산기를 쓰는 거죠. 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의 구조는 이제 대충 감을 잡겠지만 이제 앞에 이제 커멘트 이 클래스는 어떤 기능과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다 뭐 클래스의 기능을 요약하는 주성문을 붙일 수 있고 주성문은 여러분 C하고 동일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포트 뭐 C로 말하자면 샵 인클루드와 이거 유사한 건데 그 이 클래스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바가 제공해준 API들을 임포트라는 문장을 가지고 임포트 이 문장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java.lang.star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모든 API들을 다 여기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이 클래스가 들어갈 때 일단 클래스라는 키워드 들어가고 클래스 이름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이 붙든지 아니면 없든지 그리고 이제 필드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 클래스가 되면 메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근데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느냐 요건 좀 여기까지만 하고 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